지금 두 개의 수식이 있는데요. 이 두 개의 수식에 대해서 어떤 게 차이점이고 어떤 걸 설명하는지 바로 이해가 간다면 이 동영상을 패스하셔도 좋고요. 내가 요거는 알고 있지만 뭘 설명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느낀다면 이 동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기본 통계 서적이나 강의나 항상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저 역시 대학교 때 교수님께서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서 어떤 걸 연구하고자 하는데 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구가 되는 대상을 이렇게 점을 찍어보자면 이 전체가 모집단, 파퓰레이션을 말하는 거고 이걸 다 하나하나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대표하는 몇 가지만 선택하는 게 표본이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샘플링 표본 방법인지 거기에 따른 수업도 들었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으면 그거를 표본이라고 부릅니다.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. 이 표본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튀겨 먹든 이 연구에 대한 가장 답을 잘 나타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모델이라고 부릅니다. 보통 수식화하기도 하고 식을 세울 수도 없긴 하지만 뭐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얘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델은요, 표본을 통해서 나온 거지만 하지만 이 모델은 모집단을 잘 설명해 주기도 해요. 잘 설명한다는 거지 이 모델 자체가 모집단이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. 다만 예측을 한다는 거죠. 예측. 글씨가 이상하네요. 예를 들어 보자면 제 연구 대상이 3살짜리 아이의 신발 사이즈를 알아보기가 제 연구 대상이에요. 아이들의 평균 발 사이즈, 평균 발 사이즈를 알아내서 3살짜리의 신발을 만들려고 해요. 그러면 제 연구 대상이 되는 거는 3살 아이들의 발 사이즈겠죠? 그러면 이 3살짜리 아이들은 뭐 다 제가 찾아가서 발 사이즈를 잴 수 없으니까 평균이 궁금해요. 평균이든 뭐든 그걸 떠나서 신발을 제작을 하고 싶거든요. 그걸 웬만하면 아이들한테 잘 맞아야겠죠? 평균일까 뭘까?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혹은 유치원에 가서 3살짜리 아이들의 발을 재봅니다. 한 100명이든 10명이든 50명이든 그렇게 표본으로 아이들의 발을 쟀어요. 그래서 아이들의 발 재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발 사이즈서부터 제일 큰 발 사이즈가 나오겠죠? 뭐 최소값도 나오고 최대값도 나오고 계산할 수 있고 뭐 중간값도 계산할 수 있고 평균값도 계산할 수 있다고 쳐요. 그러면 제가 최소값으로 신발을 만들면 대부분의 아이들한테는 그 신발이 맞지 않겠죠. 그래서 얘네 최소값과 최대값은 제외하고 뭐 생각을 해보니까 평균값이 제일 낫겠다. 아이들 발 사이즈의 평균값으로 신발을 제작하는 게 낫겠다.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모델은 평균값. 마우스 진짜 안 됩니다. 이 평균값으로 모델을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맺게 돼요. 그러면 이 평균값은 모집단의 평균값이랑 똑같을까요? 절대 똑같지 않겠죠. 이 평균값은 표본에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절대 모집단과 숫자가 같을 수 없고요. 다만 이 평균은
이 모집단을 잘 대변해 주길 바라는 거죠. 추정된 값이니까.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평균이란 단어를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썼어요. 그러면 이 단어만 봤을 때 위에 건 다 제외하고 이 단어만 봤을 때 얘가 모델에서 나온 건지 표본에서 나온 건지 모집단에서 나온 건지 알 길이 없겠죠. 그래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필요해요. 그게 바로 이제 모수치, 추정치, 통계치가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. 숨을 먹고 쓰면 써져요, 잘. 그래서 만약에 모집단에서 나왔다, 평균이. 그러면 얘를 파라미터라고, 모수치라고 부르고요. 파라미터라고 부르고, 이 평균이 표본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추정치, 통계치라고 부르고, 얘가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에스티메이터라고도 부릅니다. 근데 지금 혹시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, 얘네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을 할 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. 아까 최소값, 최대값 있었잖아요. 이렇게 적어. 뭐 미니치, 맥스가 10, 미디언이 7.9라고 쳐봐요. 이 에스티메이트는 이 밸류를 말하는 거고요. 이 에스티메이터는요, 이 밸류가 나오게 된 메서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래서 너의 에스티메이터는 뭐야? 라고 하면 내 에스티메이터는 미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내 에스티메이터는 7.9야.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표본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계치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 통계치는 다 표본에서 나온 것들이에요. 그래서 파라미터의 평균, 뭐 에스티메이트의 평균, 에스티메이터로서의 평균, 이렇게 이제 더 구분을 짓게 되었는데, 이제는 노테이션만으로도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구분을 져야 된다는 거죠. 보통 모수치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나 아니면 그릭 레터를 쓰고요. 추정치, 통계치는 이 소문자를 쓰게 됩니다. 이 대문자 n은 연구가 되는 대상 전체의 수를 말하고, 이렇게 소문자는 샘플 수를 말을 해요. 얘는 뮤라고 있는데요. 아까 평균값을 구했잖아요. 그래서 뮤라고 적게 되면 얘는 모집단의 평균, 절대 알 수 없고 알 길도 없고, 하지만은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수였죠. 이 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샘플을 통해서 평균 수를 구했고요. 이 모델 중에 뭐 미니멈, 뭐 최소값, 최대값은 적합하지 않아서 평균값이라고 우리가 정했잖아요. 이 모델 중에 하나로, 추정 모델 중에 하나로 이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전체 집단의 그 모집단의 평균값을 이렇게 에스티메이터로서 예측을 합니다. 이 뮤와 이 뮤 햇은 얘가 에스티메이터인지 아니면은 이 파퓰레이션 단계의 모수치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에스티메이터한테는 이렇게 모자를 씌워주게 돼요.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모자가 없으면은 모수치를 말하는 거고, 모자를 하면 우리가 예측한 값, 예측은 통계에서부터 나온 거죠. 샘플을 통해 나오는 예측된 값. 그래서 더 설명하자면 이 에스티메이터가 이 점점 모수치와 가깝고 같다면 가장 좋은 거겠죠. 하지만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멀고 그거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린레터 이렇게 시그마 뭐 표본으로 나오면은 알파벳 추정하는 거면은 모자 씌워주고, 각각에 대한 용어는 다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. 여기서는 기본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식으로도 우리가 모델을 적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
코에피션트로 이렇게 그릭 레터로 적어 있으면은 얘는 모수치를 말하는 거고, 만약에 알파벳으로 적혀 있으면은 통계 샘플을 통해서 얻은 그런 통계치를 말하는 거고, 이렇게 해시 되어 있으면은 얘를 추정된 값, 이 모집단에 있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만 알 수 없지만 알고 싶어 하는 애들을 추정하는 값이라고 구분을 지면 돼요. 그래서 모자가 있으면 얘는 예측된 값. 예측은 어떻게 했냐? 샘플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로 예측한 값. 그래서 이 예측하는 거는 누굴 예측하냐면은 모집단의 이 파라미터를 예측을 하려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로 돌아오자면 이제는 위에 수식과 아래 수식을 구분할 수 있겠죠. 위에는 대문자로 적혀져 있으니까 모집단을 말하는 거고요. 대문자와 그릭 레터로 되어 있으니까 모집단을 얘기하는 거고, 아래 수식은 이 샘플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수식화로 적은 게 바로 아래 거예요. 또 전공책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. 이렇게 되는 것도.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식을 구분을 할 수 있겠죠. 얘는 샘플을 통해서 나온 건데 예측된 값. 어떤 거 예측하냐면은 이 모집단을 예측하는 값. 얘는 절대 알 수가 없죠. 왜냐면 파퓰레이션 단계이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알고 싶어 해요.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건데, 예측은 샘플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예측한 값은 이렇게 해서 씌워주고요.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집단의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모자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수식을 보고 어떤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겠죠. 오늘 렉처는 여기까지고요.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 버튼 추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